안녕하세요. 먼저 금번 한국호스피스협회 층계 세미나를 개최하시는 모든 임원진과 회원님들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미국 로말린다 의대 예방의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이며 또한 국내에 대한 생활습관의학 교육원을 설립하여 의학계와 의료보건계 그리고 사회복지계 커뮤니티에 생활습관의학 교육 및 웰니스 생활습관 개선 등을 안내하고 있어요. 현재는 1년 안식년으로 한국에 나와 있고요. 오늘 이렇게 호스피스 관련 세미나의 연사로서 여러분들과 또 시간을 함께 나누게 되어 의미롭기도 합니다. 여러 중복되는 마감일들로 인하여 저의 강연이 이틀 지체되어 안내되게 되어서 죄송하고요. 저의 강연 주제는 의료보건 제공자들을 위한 소진 증후군 예방과 회복으로 잡았고요. 특히 생활습관의학 및 정신적 정서적 웰빙 접근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사실 한 학기짜리 내용이죠. 최소 1시간으로 집약시켜 아웃라인식으로 액기스만 담아서 여러분들과의 첫 만남에 나눌까 해요. 호스피스 케어 제공자 및 종사자들로서 여러분들의 전문적 및 개인적 삶에서 새로운 의미와 방법 그리고 성장과 지지 등에 다소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 강의 주제는 4개로 잡았어요. 사실 네 번째는 그냥 간단한 안내이고요. 중요한 것은 특히 세 번째 주제이고요. 1번과 2번은 좀 파운데이션이 되겠어요. 베이스가. 그래서 첫 번째 번아웃에 시달리는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의료보건 케어 전문 및 제공자들에 대한 주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번아웃에 대해서 좀 정의나 특징 그리고 영향과 원인 뭐 그런 것들을 살펴볼 거고요. 아마 리마인더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번아웃 예방과 회복 특히 생활습관의학 및 정신적 정서적 웰빙 접근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저희 교육원이 미니 간략하게 웰니스 라이프 스타일을 안내하려고 그래요. 6월에서 7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먼저 첫 번째 주제 먼저 우리 국내의 호스피스 완화 병동의 일상을 한번 제가 리뷰를 좀 해봤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 또 좀 시간이 걸리기는 했었는데요. 정말 제가 이 영상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보고서 뭐 이런 것들 좀 리뷰하면서 정말, 참 가슴 뭉클하고, 여러 반추되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아서, 특히 우리 송 회장님하고 좀 얘기를 기회가 되면 나눌까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의 생활이 될 것 같아요. 병동에서 그리고 센터에서 한번 잠시 그래도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반영하고 반추해보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여러분들의 뭐 부분적이든 전체적인 생활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호출을 받고서 한 간호사가 커피 뛰어와서 이렇게 아마 그 정감 있게 할머니 보러 왔지. 우리는 하나지. 그렇지. 이러고 이제 또 뭐 매니큐어도 발라드리고 근데 저는 여기서 이 할머니가 먼저 이렇게 팔을 내밀어서 이런 그 정감스럽고 사랑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이런 의식을 보이시는 게 저는 되게 캐치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누워 계시고 눈을 감고 계셔도 그만큼 이렇게 나의 존재감 그리고 나의 어떤 그 사랑스러운 그런 마음들을 나누고 교감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말 삶이 계속 지속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이거를 네. 근데 며칠 후에 그 할머니가 떠나셨죠. 예, 그래서 그 특히 가깝게 지냈던 소녀딸 같은 그 간호사가 이렇게 울면서 할머니 잘 가 이렇게 예, 참 저도 가슴이 뭉클했는데요.
또 한 케이스는 여기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인정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방에서 환자분을 이렇게 빼내오시고 갑자기 소식을 들어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은 예상 못한 거라서 할아버지가 너무 정말 그 세상이 무너지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마음을 달래줘야 되는 게 지금 여기에 종속하시는 간호사님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비어진 침대 병실 그리고 이러한 접혀진 옷 같은 거 이런 거를 거의 매일 일상에서 매일은 아니겠지만 어쩌면은 그러나 이런 것들을 어느 분들보다도 일상의 생활에서 전문 분야지만 겪고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이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예, 여러 면에서 그 자체가 아주 그 빅 burden 부담이 되겠죠. 또 이 한 케이스는 이분은 63세 아주 젊으신 분이세요. 자기가 자진해서 이렇게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오셨고 이제 내과 의사가 이렇게 뭐 체크를 하니까 어쨌든 한두 달 여명하는 걸로서 지금 이렇게 판단적인 언급을 해요. 물론 뭐 그런 거는 이미 모든 그 진단 크라이테리아에 기반해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건데 그러나 이제 본인은 그런 걸 아는지 모르는지 이렇게 그 아이폰에서 자기 여기 보니까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 이러는 거 보니까 프로페셔널하게 좀 인볼브드한 그런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이 자기 모습을 바라보고 이렇게 웃으시고 뭐 그야말로 곧 퇴원해서 나가실 분 같죠. 그래서 이제 아마 얼마 안 남았는지 가족들이 이렇게 화장시켜 가지고 외부로 데리고 와서 봄날에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그 다큐멘터리 EBS라든지 MBC라든지 다 권위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다루었는 겁니다. 근데 이분 참 하시는 말씀 아까 전에 그 할머니가 팔을 펼쳐서 깨닫는 그런 어떤 그 표현을 하시듯이 이분도 나오니까 삶의 그것이 다시 생긴다고나 할까? 삶의 의욕이. 그러면서 자꾸 더 살고 싶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마음은 정말 계속 살고 싶은 그런 그 욕구.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 이제 외동딸이 있는데 너를 두고 간다는 게 죄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이제 이런 케이스는 환자도 케이스인데 아까 전에는 우리 간호사님의 어떤 그런 그 burden, 부담, 번아웃 이런 그 모습을 봤고요. 우는 모습이라든지. 근데 지금은 이제 또 환자분들의 그런 번아웃. 지금 이분 같으면 웃으시죠 또 아주. 예, 지금 이제 후두암으로 들어오셨는데 지금 이제 나중에 여행은 사모님하고 같이 가실 거예요. 네, 어디로 가죠? 이제 일본으로 온천에 가고 싶다는 게 이제 그 영상에서 나와요. 제가 여기 슬라이드 때문에 그냥 잘랐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욕창이 안 생겨지도록 날 이렇게 2시간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간호사님들이 오셔서. 그러니까 이제 또 부인은 앉으셔가지고 좀 TV에서 여행 가는 거 보면 당신하고 언제쯤 여행 한번 갈까 그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자기가 나을 줄 알고 나와서 놀러 가자고. 그러니까 이렇게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오시는 분들 아까 송 회장님하고도 잠깐 얘기했지만 정말 물론 우리가 이제 여러 그 진단 크라이테리아에 따라 가지고 정말 수개월 뭐 최소 6개월 안에 어떤 그 치료가 포기될 정도로 정말 그 어떤 그 인종을 정말 기약하는 그런 그 컨디션을 메디컬 컨디션을 가지고 들어오셨어도 저는 특히 생활습관의학 이런 그 특히 기초의학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정말 하루 한순간을 어떻게 하느냐에 다 진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자문형, 입원형, 그리고
가정형 그런 그 호스피스 그런 그 유형에서 유기적으로 조금 더 건강하도록 이렇게 서브를 하면서 조금 완화가 되면은 다시 가정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 또 그러다가 악화되면 또 병동으로 올 수도 있고 입원해서. 그래서 너무 이렇게 정말 호스피스 병동에만 들어오면은 죽는 날만 기다리는 이런 식이 과연,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것을 제가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좀 새삼스럽게 가져봤어요. 너무 정말 이것밖에 우리가 초이스가 없느냐? 정말 이렇게 기다리는 것밖에 초이스가 없느냐? 네. 그래서 호스피스의 역할이 더 포괄적으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또 가족들 위해서도 이제 아까 전에는 우리 그 제공자들 그리고 이제 환자의 입장, 아까는 제공자 입장 그리고 환자의 입장, 이제는 가족의 입장에서도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도 이런 가족 교육을 제공한다는 건 너무 귀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환자분들의 보호자들도 너무나 감사하게,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여기 호스피스 봉사자님들의 역할도 얼마나 큰지, 보호자들이 매일 식사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라면을 먹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병동에서, 이건 닥터스 리포트인데요. 호스피스의 날 특집으로서 방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아마 그 병원에서 이렇게 집밥 데이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참고로 제가 나눠봤고요. 자, 그래서 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케어 병동에서 일어나는 번아웃 증후군에 사실 이 세 당사자들에게서 정말 이 번아웃 증후군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간호사님들을 비롯해서 사회복지사, 뭐 거기 치료사들, 봉사자들, 모든 제공자들의 번아웃 뿐만이 아니고 환자는 환자대로, 그리고 가족은 가족대로.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 병동에서 정말 이 번아웃이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큰 이슈구나. 예,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됐고요. 어쨌든 우리가 의료인으로서 좀 많은 체계적인, 또 그러면서도 좀 포괄적인 그런 근거 기반에 의한 그런 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의 좀 업데이트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좀 더 제공자에게 제공자의 번아웃 증후군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느냐에 초점을 가지되, 그러나 이제 이 내용이 환자분들을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또 좀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세 대상자들을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그러면 이제 이 번아웃 증후군은 호스피스 분들을 포함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모든 의료 보건 케어 제공자들의 공통적인 어떤 언어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것 정상들을 보여서, 그래서 제가 이게 세계적인 정말 추세다 지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정말 그 좀 더 큰 시야를 가지고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담아봤고요. 사실 저는 이제 우리 의대에서 레지던트들 위한 번아웃 신드롬에 관련되고, 그리고 이제 의료인들의 웰빙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 또한 그 분야로서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미국 데이터를 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사들 같아도 이런 우울증, 번아웃, 자살, 고요한 격통, 우리가 정말 그 소리 나지 않는 그런 그 뒤에서 정말 정말 고통을 받는 그런 의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생명 지지가 필요하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듯이 지금 이게 스트레스 스코프입니다. 그죠? 한국말로 청정기죠. 사실 이거를 사용을 해서 자살하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사실 일반 남성들의
자살보다 의료인들의 자살이 미국에서는 어쨌든 제일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 대한 데이터는 없어서 제가 담지를 못했어요. 사실 우리 한국 데이터 찾느라고 시간을 좀 많이 가졌는데 정말 연구 분야가 좀 열악한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자, 어떤 전문의 분야가 가장 번아웃이냐, 이것도 뭐 상식적으로 한번 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응급의학실. 응급의학실이나 응급실이 이렇게 번아웃이 가장 높으면은 당연히 호스피스, 완화의료, 특히 호스피스와 물론 완화의료가 그 정의라든지 역할이 조금 다르지만 일단 오늘은 그냥 같이 그렇게 묶어서 그리고 함께 가야 돼, 동행해야 되는 것만큼 일단은 묶어서 말씀을 드리되 응급실에 비유되는 게 바로 호스피스 병동이겠죠. 예, 가장 번아웃이 큽니다. 우리 전문 분야에서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OB/GYN, 산부인과, 그리고 가정의학과, 그리고 내과, 그리고 감염질환, 호기 질환을 다루는 거,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오히려 정신질환과 그 다음에 정신의학, 정신건강 다루는 것은 오히려 아마 이분들은 좀 더 자기 자신의 번아웃을 좀 관리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렇게 번아웃이 낫지 않을까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치과의사들 어떨까요? 치과의사도 지금 일단 미국 데이터를 보여드린다고 했어요. 한국에 없어서. 예, 미국 치과의사 경우도 81%가 번아웃. 예, 번아웃. 그 다음에 간호사 어떨까요? 3명 중에 1명이 번아웃. 예.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어떨까요? 사회복지사도 73%가 아주 높다고. 이따가 보시겠지만 번아웃의 주된 특징이 한 세 요소 같아요. 이제 그 중에 지금 첫 번째가 emotional exhaustion, 정서적인 고갈. 정서적 고갈에서 73%가 그렇게 번아웃 경향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depersonalization이 이제 두 번째 주된 요소인데 이거는 이인증. 다시 말해서 좀 사람하고 거리를 두고 사람에 대해서 좀 무감각하고 무관심해지는 냉소적이죠.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26%. 그리고 personal accomplishment, 어떤 그 자기 성취, 업무에 대한 그런 그 성취감이 자꾸 감소되고 자신이 없어지고 실수할까 두려워지고 이제 그런 게 91%.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사, 여기에 대한 뭐 리서치, 연구도 한국에서 좀 구체적으로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한국의 번아웃 증후군 한번 살펴볼까요? 직장인들의 85%가 번아웃 증후군을 호소하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직군은 간호사님들, 그리고 간호사님들의 70% 이상이 경험을 하고 있다. 특히 간호사는 공감, 여러 마음 쓰는 그런 것들이 더불어서 또 많죠. 그래서 감정이 감정 노동 그런 것들도 많고 동정 피로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겠죠. 국가별로 한번 나누어 봤을 때 소진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거의 뭐 2배가 될 정도로, 그리고 역할에 따라 가지고도 중환자실, 잠깐만요, 제가 중환자실 압도적으로 많고요. 암병동, 응급실. 지금 여러분들의 호스피스 병동이 사실 뭐 암병동에도 과언이 아니죠. 응급실보다 더 많을 정도로 정말 참 그런 그 탈진 경험이 많습니다. 지금 이 활동 간호 인력이 반면에 되게 낮다는 거. 이건 코로나19로 인해서 번아웃이 이렇게 또 많다는 거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시간상 좀 건너뛰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거 번아웃이 증가가 되고 있다. 미국 데이터, 그 다음에 특히 요즘 인디아가 거의 뭐 국가적으로는 가장 하루에 40만 명도 넘는 확진자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지금 요 데이터를 왜 넣느냐 하면은 지금 미국 거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사실은 이런 거 번아웃 이런 증세들이 아주 높아요. 근데 북인디아는 오히려 더 이 번아웃이 좀 낫는 반면에
회복 탄력성이 되게 높아요. 어떻게 이렇게 부정적인 관계가 있냐를 보니까 역시 이제 회복 탄력성을 회복 탄력성이 좀 그 주된 역할을 해가지고 이런 이제 번아웃을 좀 감소시키는 그런 그 긍정적인 성과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이런 두 데이터를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회복 탄력성 개선 및 이런 그 자기 성장을 보양하기 위한 좀 개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지금 여기서도 바로 그런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개입 프로그램 서비스를 해서 번아웃을 감소시켜 줘야 된다라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서진 좀 증후군이 있는지 한번 자신을 그래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평가 제가 척도 자료를 드릴 거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 먼저 그러면 서진 증후군에 대한 그 정의.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특히 이제 학문적 이 분야의 좀 전문가들의 그 공통적인 정의는 과도하거나 누적된 스트레스에서 결국 이제 스트레스가 키포인트입니다. 그죠? 그걸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으로 지체가 고갈된 상태. WHO에서 30년 만에 국제질병 표준 분류 그 기준을 업데이트를 했어요. 바로 2019년도 5월에 거기에서 처음으로 번아웃 증후군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 직장 스트레스로 규정하면서 의학적 질병은 아니나 제대로 알고 관리해야 하는 직업 관련 정상 중 하나로 인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루어줘야 되는 자칫하면 질병으로 유발될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증후군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소진 증후군은 세 주된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정서적으로 고갈 상태. 물론 신체적, 행동적 다 이렇게 고갈되지만 정서적으로 너무 지쳐있는 게 다 영향을 미치고 물론 상방형도 되겠지만요. 압도적으로 정신적인 고갈 상태가 아주 큰 게 특징이다. 그리고 좀 사람에 대한 그 무관심, 좀 거리를 둔다든지 냉소하다든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업무 성취감에 대해서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실수할까 두려워하고 또 성취감도 감소가 되나 그래서 자기 비하 이런 것도 많고요. 이렇게 세 증후군의 특징이 포함이 되거나 나타날 때 우리가 좀 소진 증후군을 경험을 하고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진단을 할 수 있는 한 척도로서 지금 이런 그 번아웃 평가를 수립한 말라크라는 이 전문가 이름을 따가지고 말라크 번아웃 인벤토리 이런 그 척도가 있어요. 22문항이고 한 10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세 주된 요소에 관련한 문항들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점수가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기 때문에 어느 분야의 어느 특징에 내가 좀 더 번아웃이 되어 있고 좀 심각한 뭐 그런 거를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하나 안내해 드릴게요. 재밌게 우리 그는 국산입니다. 아까 전에 세 주요 요소에 기반해가지고 이거 한번 보시고 세 가지 이상이 나오면 조금 이렇게 한번 정세를 한번 의심을 해봐도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평소보다 짜증, 불안이 늘고 여유가 없다. 어디론가 먼 곳을 훌쩍 떠나고 싶다. 어쩔 때는 다 필요 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하기 싫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원인은 뭐냐? 결국은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어서 또는 직무 스트레스, 한 가지 일이나 업무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직무적인 그런 스트레스가 일어날 때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이제 메커니즘에서는 결국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는 이런 그 메커니즘이 너무 과활성화되어서 너무 이게 풀가동 계속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상승된 코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그리고 교감신경의 항진으로 해서 바로 이러한 그 번아웃 증세가 나타난다는 거. 증세로는 정신적 및 신체적 증세 이런 여러 가지 피로감 아주 극도의 피로감이죠. 무기력하고 자기 혐오, 직무 거부 뭐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고 행동적 정세도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탈진되고 고갈될 때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을 건전하게, 건강하게, well하게 하는 것에서 다 이렇게 좀 저하되거나 좀 이렇게 감소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잔다든지 수면 부채라는 말까지도 써요. 수면이 너무 부족해서 빚을 진다 이런 식으로 불면증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또 식사도
불실해져요. 뭐 불실한 양, 칼로리 이런 것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당근을 더 찾게 된다든지 아니면 자극적인 기름지고 칼칼하고 뭐 이런 것들을 더 찾게 되면서 여러 가지 또 건강생활 지금 이런 걸 다 건강하고 우리의 건강 웰빙에 다 영향을 미치겠죠. 수면이라든지 면역 기능 모든 것에 당연히 운동 신체 활동 하기 싫고 몸이 처지니까 그리고 흡연 음주 이런 것들도 보상 체계를 위해서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에 처해지면은 우리 인간은 스트레스에 처해지거나 고통, 어떤 괴로움이 있으면 반드시 기존의 항상성을 취하려고 그게 이제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고 정서적, 심리적으로도 우리가 항상성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 항상성이 바로 우리의 어떤 그 행복이고 기쁨이고 평온함이고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이 무너지고 다치게 되면은 보상 체계를 통해서 그런 기쁨, 행복, 어떤 소망, 희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싶어 하니까 이런 그 중독 물질들이 다 보상 체계 도파민, 세로토닌, 뭐 엔케파린 뭐 이런 것들 생산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좀 보상 을 시켜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자칫하면 스트레스가 많으면 중독, 심지어는 뭐 식이 중독까지도 들어가죠. 당연히 부정적인 대인관계를 잘 못하게 되죠. 아무래도. 그리고 마음도 부정적으로,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개인 문제만이 아니고 가정, 가족에게도, 그리고 직장, 사회까지, 특히 이제 우리가 직장 생활, 이런 여러분들처럼 병동에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계실 때 더더욱 이런 번아웃이 많을 때 직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환자들 그리고 사회까지 궁극적으로 미치겠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는 그런 스트레스 반응에서 스트레스 자극이 들어오면은 1년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런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서 온몸에 이제 이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신체적인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고 그래서 사실 우리 스트레스가 많으면 고혈압 환자만이 아니라 당뇨병 환자도 되고 비만 특히 내장 비만이 증가가 되는 거 잘 아시죠? 그리고 치매 뭐 지금 인지수행 손상 그죠? 그리고 뭐 수면방 이런 거 면역 기능 저하, 상처 치유, 서해, 슬로우 다운 되는 거, 뼈밀도, 골다공증 이런 것들 뭐 수많은 문제들이 스트레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번아웃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는 필수 생명적인 차원에서 그죠? 그래서 특히 자율신경계, 교감신경계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이게 참 이렇게 빈번하거나 지속적이면은 바로 이 와중에 우리의 세포 유전자들이 데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가능하면은 물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생명적인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활동은 교감신경계가 맡고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러나 너무 과부하로 우리가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거, 작동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 항상 교감신경계와 이완시켜주는 쉼을 가져주는 부교감신경계 우리가 균형을 갖춰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바로 매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부교감신경계를 가질 수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업무가 끝날 업무 중간에도 간간히 예를 들어서 1시간에 5분이라도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에게는 1시간에 5분이라도 서서 움직여라. 뭐 그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노하우들을 우리가 부교감 신경계를 위해서도 가져야 할 때 이제 오늘 강의에 주제 3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5분 잠시 명상을 하든 아니면 눈을 감고 있다 아니면 아름다운 음악을 아니면 산보를 잠깐 5분 하든 아니면 친한 친구하고 잠깐 얘기를 하든 아니면은 어떤 감사를 생각을 해본다든지 좋은 아름다움을 한번 느껴본 뭐 여러 가지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요 지혜롭게 교감과 부교감 균형을 갖춰야 된다는 거 스트레스 반응에 처하면 바로 온몸에 비상이 걸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우리가 싸움을 하거나 또는 회피하는 이런 반응 같은 게 바로 스트레스에서 그래서 스트레스 반응과 포함해가지고 번아웃 관련해 심신, 마음과 몸의 정세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들 생긴다는 거 특히 그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 만약 여러분들이 어떨 때 깜빡깜빡 한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어쩌면 너무 스트레스가 많구나 때로는 치매로 너무 이렇게 점프해서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너무 좀 스트레스에 눌려서 그런지도 모르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 디테일한 데 대해서 집중, 주목이 저하가 돼요. 사실 우리가 그 의료계에 있으면서 우리는 아주 디테일해야 됩니다. 그죠?
정말 뭐 미세한 것까지. 근데 이제 이런 게 좀 저하가 된다면은 그만큼 이제 작업을 잘 못할 수가 있는 거겠죠. 식욕 감퇴 아까 말씀드린 특히 여기서도 이명 어지럼증 해서 뭐 실신 현상도 일어나지만 이명도 스트레스나 번아웃이 너무 고조화되면 나타난다는 거 한번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건 제가 재밌게 한번 담아봤는데요. 지금 이거 스트레스가 심지어는 세포 노화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제 세포 노화는 어느 구조가 담당을 하느냐 하면 우리의 유전자 뭉치인 각 염색체 끝에 이 세포의 노화를 조정해주는 구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텔로미어라고 그럽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제 최근에 또 이런 그 책이 또 번역돼서도 나오고 한간에 보도도 되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 아실 텐데 이 염색체가 들어있는 세포가 분열을 할 때마다 이 사실 이렇게 마모가 되어가요. 짧아져요. 근데 우리가 이거 분열이 많이 된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높으면 그만큼 푸시해서 일을 많이 하라, 작업을 많이 하라는 거기 때문에 세포가 자꾸 많이 분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텔로미어 길이도 마모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관리를 해라는 게 너무 마모가 되어지지 않도록 왜? 마모가 돼서 이게 다 따라 없어지면은 세네센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늙었는 아니면 노화 세포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늙었는 세포가 되어서 이게 암세포가 안 되기 위해서 아예 우리 몸이 죽여버려요. 죽든지 아니면 이게 자칫되면 데미지가 되어 가지고 여러 염증 현상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암세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마모가 되어버리면 그만큼 빨리 우리가 늙어지고 그 다음에 자칫하면 이게 잘못된 부작용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적절한 길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더더욱 스트레스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지금 이제 전공의들 인터레지던트 할 때 스트레스가 엄청 많습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텔로미어 길이를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역시 짧아진 거예요. 근무 시간이 더 길어질수록 더 비례해서.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전형적인 연간 그 텔로미어 길이 이제 똑같은 대상들 직업만 다루고 같은 나이에 같은 성에 같은 어떤 여건에 뭐 어떤 컨디션도 비슷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직업만 다르게 했는 대조 그룹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6배나 더 길이가 짧아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으면은 우리가 노화를 재촉해서 우리를 그야말로 죽이게 만드는 겁니다. 늙어서 죽도록 세포를 죽도록 만드니까 우리를 죽도록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스트레스적인 생활과 불쾌한 정서의 신경성, 예를 들어서 분노라든지 우울, 불안 이런 정서적인 것들이 왜냐면 우리는 스트레스가 물론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도 스트레스가 오지만 결국은 우리의 인지 상태, 우리의 정서, 우리의 느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스트레스를 경험을 하는 거죠. 그 자체가 바로 텔로미어 길이와 관련이 있다라는 게 지금 이 연구에서 지금 이 연구는 너무너무 뉴로사이언스에서 나는 아주 정말 훌륭한 연구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는 거고요. 자, 그렇게 될 때 그러면 어떻게 그런 변화가 있느냐? 결국 알고 보니까 우리의 유전자는 후성 유전성이라는 그 성질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사실 우리가 후성 유전자라 그러고 그러한 걸 다루는 학문을 후성 유전학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유전자가 부모로 받았는 글로서 그냥 목석처럼 한평생 그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유전자에 우리의 유전자, 지네틱은 유전자죠. 그리고 유전자 바깥에 이런 그 후선 유전 성질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는데요. 여기에 어떤 자극, 어떤 신호가 오느냐에 우리의 유전자는 후선 유전성의 성질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좋은 자극, 좋은 신호가 오면은 예를 들어서 심리적인 상태에서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이 오면은 유전자가 좋게 변화가 되고 발현을 하고 유전자는 발현을 해서 세포를 작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좋은 게 오면 좋은 발현을 하고 나쁜 게 오면 부정적인 스트레스나 불안이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오면 슬픔이나 우울 이런 것들이 오면 나쁘게 부정적으로 발현을 하는 거예요. 나쁘게 부정적 발현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세포 활동을 부정적으로 하게 해서 혈당을 올라가게 한다든지 혈압을 올라가 아니면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래서 바로 어떤 자극을 받느냐에 우리의 유전자는 끊임없이 변한다라는 게 키포인트.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생활 습관과 생활 환경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조절해주고 지지하고 관리해줘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러한 그 유전자의 성질에 의해서 기반해 있기 때문에 이런 학문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고 설명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활 습관과 생활 환경을 우리가 조절하고 관리해 줘야 된다라는 게 바로 지금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뭐 제 논문인데 예를 들어서 참고로 바로 관련해가지고 우리의 그 환자 케어에서도 환자 케어의 이제 스트레스 관리에서도 이러한 그 학문과 후성 유전자 학문과 생활습관 의학에 그 기반한 그런 그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논문을 제가 한번 우리 팀들하고 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드리고요. 자, 그렇게 할 때 우리 의사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우리가 그러면 우리 의료보건 그 제공자들이 전문인들이 어떻게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냐, 우리의 또 건강 상태는 어떠냐. 당연히 그런 것들이 우리 자신만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우리의 병동, 우리의 병원, 환자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우리가 건강 생활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다 뭐 의사들 대상이니까 의대생들 그래서 지금 의사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1차 진료의 절반 이상이 비만이다.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의대생들도 3분의 1이 운동을 하고 있지 않고 또 캘리포니아 의사들을 연구해봤을 때 절반 이상이 스트레스에 호소 뭐 3분의 1 운동 안 하고 3분의 1이 6시간보다도 적게 자고 또 이렇게 약물 그리고 이제 지금 행복 리포트 요거는 바로 작년 거예요. 이제 엄주하는 의사들이 50%, 체중 감량이 필요한 의사들이 예를 들어서 50%, 뭐 영적 생활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33%.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도 우리 이제 호스피스 병동의 의사 선생님 비롯해서 간호사님 뭐 여러 제공자들 또 건강 상태가 어떤지 건강 생활 어떻게 하는지 한번 그런 우리가 또 연구 조사를 해봐도 되겠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스트레스에 의사가 대처하는 방법 보니까 29% 예를 들어서 더 먹게 되고 19%가 더 술을 마신다. 뭐 미국 의사 약 절반이 외로움이 증가했다고 호소를 한다. 좀 이런 것들도 우리 이번에 한번 근데 한국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자, 그렇게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우리의 건강 상태, 우리의 건강 생활이 바로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의 그 건강 상태와 생활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동하는 의사는 좀 더 많이 상담한다. 또 환자에게 운동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 그리고 급료를 하는 의사들은 흡연의 유해성을 환자에게 좀 더 많이 이야기한다. 그리고 의사가 환자보다 몸무게가 좀 덜 나가면은 체중 감량에 대해서 또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 조금 더 상담을 한다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 본인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면 환자에게도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해 상담을 하는 것과 연관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분들에게도 정말 어떤 조금이라도 기능이 있고 이렇다면은 할 수 있다면은 여러 가지 그런 적절한 맞춤형으로서 그리고 그분이 선호하는 것으로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드리는 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런 거는 이미 근거 기반 그 연구물에 의해서 뭐 수없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직장 사회 및 국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 이거는 심지어는 번아웃을 많이 가지는 의료진들이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아니면은 파트타임으로 전일을 한다든지 결국 이제 우리가 번아웃을 왜 다루어야 하느냐면은 의사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자료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의사지만 그러나 이게 바로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계 별로 없어가지고 감소된 의료 보건 케어의 결국은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죠?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번아웃을 다루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동료들에게 미치는 또 영향이 또 부정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나 개인만이 아니고 직장, 그 다음에 근무처, 그리고 사회, 모름지기 또 환자와 가족들 위해서도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 이렇게 할 수 없는 그 장애가 뭐냐? 그만큼 업무가 과부하, 그죠? 과부하적인 일, 그래서 인력을 좀 더 많이 저기 고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근무 시간, 교대 시간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잘 균형 있게 건강하게 나누도록 하고, 이거 무엇보다도 시간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삶과 직업의 불균형, 그리고 부족한 조직적 지지, 그 조직적 기관의 근무처의 지지가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건강생활을 실천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건강생활을 잘 못한다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